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11 다섯 번째 시간으로 스트림 리더와 스트림 라이터를 알아봅니다. 파일, 별표 정적 메서드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이 언제인지, 텍스트 리더, 텍스트 라이터 추상 클래스 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4KB 버퍼링과 BOM 자동 감지 동작, 리브 오픈으로 스트림 수명을 분리하는 패턴, 그리고 유니티 모바일에서 리드라인 한 줄이 GC 폭탄이 되는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100MB짜리 게임 로그 파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시다. 첫 번째 줄에 파일.read 온라인즈는 파일 전체를 스트링별로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립니다. 100MB 파일이면 100MB 이상 메모리를 쓰는 거죠. 모바일 환경에서 이런 코드는 OOM을 부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스트림 리더와 스트림 라이터입니다. 한 줄씩 읽고 폐기하면서 인코딩과 버퍼 크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죠. 그림으로 클래스 계층을 보면 명확합니다. 위쪽에 텍스트 리더 추상 클래스 아래에 스트림 리더와 스트링 리더가 있고, 그 옆에 텍스트 라이터 추상 클래스 아래로 스트림 리더와 스트링 리더와 스트링 리더가 있죠. 스트림 리더와 스트림 라이터는 스트림 위에 올라가는 래퍼로 바이트 단위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인코딩 디코딩 변환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콘솔.in과 콘솔.out도 같은 추상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드를 콘솔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림 리더는 스트림을 감싸고 뉴 스트림 리더 또는 파일.오픈 텍스트로 만듭니다. 스트림 라이터도 스트림을 감싸고 뉴 스트림 라이터 또는 파일.create 텍스트로 만들죠. 스트링 리더는 스트링을 감싸서 메모리에서 한 줄씩 읽고, 스트링 라이터는 내부 스트링 빌더에 누적해 결과 문자열을 모읍니다. 테스트나 로그 캡처에 자주 쓰이는 패턴입니다. 가장 흔한 사용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 유징 선언으로 스트림 리더를 받고 그 아래 while 루프에서 리드라인을 호출해 한 줄씩 읽다가 널리 나오면 종료합니다. 파일스 리드라인즈와 거의 같은 일을 하지만 인코딩, 버퍼, 크기, 파일 쉐어 같은 옵션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쓰기 즉 스트림 라이터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줄에 유징 선언으로 스트림 라이터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 라이트 라인을 호출해 한 줄씩 씁니다. 네 번째 줄에 유징 종료 시점에 자동으로 플러시 E가 되고 디스포즈 B가 호출되죠. 라이트 라인은 콘솔.라이트라인과 똑같은 인터페이스, 즉 텍스트 라이터 메서드라서 코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use 파일 변수에 따라 스트림 라이터 또는 콘솔.out을 타깃 변수에 담고, 다섯 번째 줄에서 같은 라이트 라인 호출로 양쪽에 출력합니다. 텍스트 라이터라는 공통 추상 타입 덕분에 한 코드로 콘솔과 파일 양쪽을 처리할 수 있죠. 내부 동작을 그림으로 보면 디스크의 100MB 로그 파일에서 시작해 4KB 청크 단위로 파일 스트림의 바이트 버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다음 스트림 리더 안에 1024차 버퍼로 디코딩되고, 마지막에 앱이 리드라인을 호출할 때마다 줄바꿈까지를 잘라 스트링으로 반환하죠. 이렇게 두 단계 버퍼를 거쳐 디스크 시스템 콜을 최소화합니다. 단, 매 리드라인 호출마다 새 스트링 객체가 GC 힙에 할당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핫패스에서 이게 GC 압박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BOM 자동 감지 동작도 짚어봅시다. 스트림 리더는 인자없이 만들면 파일의 첫 몇 바이트를 보고 인코딩을 자동 수정합니다. EF, BBBF면 UTF, 8FF, FE면 UTF, 16 이런 식이죠. 편리하지만 잘못된 BOM이 포함된 파일을 만나면 글자가 깨질 수 있어 데이터 형식을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코드로 보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인코딩 미지정 형태는 BOM 자동 감지 모드로 동작하고, 네 번째 줄에서 인코딩.utf 파일 명시하면 자동 감지 없이 강제로 UTF-8로 읽습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detect encoding from byte order marks를 false로 두면 자동 감지 자체를 끄는 거죠. 데이터 형식이 정해진 환경에서는 인코딩을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BOM 바이트와 인코딩 매핑을 표로 정리하면 EFBB, BF는 UTF-8FF, FE는 UTF-16LE, FEFF는 UTF-16B, 00-FEFF는 UTF-32BOM이 없으면 단넷 기본인 UTF-8로 처리됩니다. 이 매핑을 알아두면 디버깅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리드라인 루프의 IL을 봅시다. 이 함수는 유징 선언으로 스트림 리더를 만들고 while 루프 안에서 리드라인을 호출해 한 줄씩 카운트하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그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카운트 변수, 여섯 번째 줄에서 유징으로 받은 스트림 리더 변수가 잡히죠.
그 아래로 다른 작업용 임시 변수들이 더 잡힙니다. 15번째 줄에서 new obj 로 스트림 리더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단일 인자 생성자, 즉 패스만 넘기는 형태로 호출되죠. 여기까지가 객체 생성 부분이고 진짜 핵심인 리드라인 루프와 자동 디스포즈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진짜 동작을 보세요. 19번째 줄부터의 .try 블럭 안에서 루프 본문이 시작되고 27번째 줄에서 콜버트 명령어로 텍스트 리더 리드라인을 가상 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림 리더 리드라인이 아니라 부모 클래스인 텍스트 리더의 리드라인을 호출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상 디스패치 덕분에 같은 코드를 스트링 리더 나 콘솔.in 같은 다른 텍스트 리더 구현으로 바꿔도 그대로 동작하죠. 다양성이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그 뒤 파이널리 블럭에서 iDisposable.dispose가 호출되어 버퍼에 남은 내용이 디스크에 플러시되고 파일 핸들이 해제됩니다. IL 분석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콜버트 텍스트 리더 리드라인은 가상 디스패치입니다. 스트림 리더가 아니라 부모 추상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유징 선언이 IL 레벨에서 .try finally 블럭 플러스 디스포즈 호출로 펼쳐집니다. 예외가 던져져도 디스포즈 딜은 반드시 호출되어 핸들 누수가 방지되죠. 셋째, 듀프, st락, ldnar, cgt 언패턴은 한 줄짜리 널 검사의 IL 변환입니다. while 안에서 대입과 비교를 동시에 하기 위해 같은 값을 두 번 사용하니까요. 다음으로 리브 오픈 옵션을 봅시다. 이 함수는 외부에서 받은 파일 스트림 위에 스트림 라이터를 만드는데 7번째 줄에서 리브 오픈 인자를 true로 주는 게 핵심입니다. writer.dispose가 호출되더라도 fs는 살아있도록 명시하는 거죠. 그 IL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ld arg.째명으로 fs를 스택에 올리고 두 번째 줄에서 encoding.utf8 정적 프로퍼티를 호출해 인코딩 객체를 받고 세 번째 줄에서 ldc.i4 명령어로 버퍼 사이즈 1024를 올리고 네 번째 줄에 ldc.i4 1, 2, 리브 오픈 a true 값입니다. 이 네 인자로 스트림라이터의 상대와 매개 변수 생성자가 호출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ldc.i4 1, 2 false가 아니라 true라는 사실입니다. 이 값 하나가 fs의 수명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파이널리 블록을 보세요. 17번째 줄에서 콜버트 iDisposable.dispose가 호출되는데 이 호출은 라이터만 해제하고 리브 오픈 이 true 마드로 지정됐기 때문에 하위 fs 나이즈는 닿지 않습니다. 이 한 줄 차이로 fs가 살아있어 다른 코드에서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브 오픈 이 false였다면 라이터.디스포즈 시점에 fs까지 같이 닫혀 오브젝트 dispose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브 오픈의 활용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파일 스트림을 유징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서 두 개의 스트림 라이터를 차례로 붙여 사용합니다. 8번째 줄과 15번째 줄에 리브 오픈 이 true라서 W1과 W2의 디스포즈 시점에 fs는 닫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fs.flush로 버퍼를 비우고 fs의 유징 종료 시점에 비로소 파일이 완전히 닫히죠. 같은 스트림에 여러 라이터를 차례로 붙이는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실전 패턴 before 파이디 after를 봅시다. 첫 번째 줄의 before 코드는 100 메가바이트 로그를 리드 라인즈로 통째 적재한 뒤 카운트 로 에러 키워드를 세고 있습니다. 스트링 배열이 한 번에 메모리에 올라가니 OOM 위험이 큽니다. 애프터 코드는 스트림 리더로 한 줄씩 읽습니다. 첫 번째 줄의 함수 안에서 using 스트림 리더, 로 리더를 받고 while 루프에서 리드 라인으로 한 줄씩 처리하면서 에러 포함 여부를 검사하죠. 메모리 사용량이 한 줄 분량에 머무릅니다. 14번째 줄의 alternate 코드는 file.readlines와 link의 count 획들을 결합한 더 짧은 버전입니다. 둘 다 같은 효과를 내지만 세밀한 옵션이 필요하면 스트림 리더를 직접 쓰는 거죠. 동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before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림 리더를 단순히 패스만 넘겨 만들면 내부적으로 파일 share.read만 허용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가 그 파일에 쓰기를 시도하면 IO exception이 승있답니다. 로그 모니터링 도구처럼 동시 접근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되죠. 애프터 코드는 파일 스트림을 직접 만들어 파일 쉐어를 제어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파일 스트림 1을 파일 모드.open, 파일 액세스.read, 파일 쉐어.readwrite로 만들고 여섯 번째 줄에서 그 fs를 스트림 리더에 주입합니다. 다른 프로세스의 읽기와 쓰기를 모두 허용하는 모드라 실시간 로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죠. 인코딩 명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의 비포 코드는 인코딩을 안 주는 자동 감지 모드라 BOM이 없는 파일에서 환경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애프터 코드는 encoding.utf8을 명시해 어느 환경에서든 일관되게 UTF-8로 읽습니다. 서버 통신 데이터처럼 형식이 정해진 경우 명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오토 플러시 옵션도 봅시다. 첫 번째 줄의 일반 코드는 오토 플러시 폴스로 1000번 라이트 라인을 호출하지만 디스크 쓰기는 유징 종료 시점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성능이 좋죠. 네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의 로그 파일 코드는 오토 플러시를 true로 두어 매 줄마다 즉시 디스크 플러시가 일어납니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앱 크래시 시에도 직전 로그가 살아있어야 하는 경우 필수 옵션이죠. 아홉 번째 줄의 라이트 라인 한 호출이 디스크에 즉시 반영됩니다. 유니티 패스에서 리드 라인을 매 프레임 호출하는 비포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의 로드 다이얼로그 메서드는 유징 스트림 리더로 받아 iEnumerable string을 일대로 반환합니다. 한 줄마다 세 스트링 객체가 GC 힙에 할당되죠. 1만 줄이면 1만 개 GC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애프터 패턴은 한 번 로드 후 캐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밑줄 다이얼로그 라인즈라는 리스트 필드를 만들고 스타트 메서드에서 한 번만 리드 올 라인즈로 전체를 적재해 트리스트로 캐시합니다. 그 뒤로는 매 프레임 리드 라인을 호출할 일 없이 메모리에서 바로 꺼내 쓰죠. 고정 데이터를 다룰 때의 패턴이 정답입니다. 함정 섹션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유징 누락. 첫 번째 줄에서 유징 없이 스트림 리더를 만들고 네 번째 줄에서 리드 라인을 호출하는데 예외가 나면 디스포즈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핸들이 영원히 살아있어 파일이 잠긴 채로 남죠. 안전한 처리는 유징 선언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유징 스트림 리더 형태로 받으면 메서드 끝에서 자동으로 디스포즈가 호출됩니다. 예외가 나도 try finally 패턴 덕분에 핸들이 반드시 해제되죠. 두 번째 함정은 리브 오픈 인지 부족입니다. 첫 번째 줄의 코드는 파일 스트림 all using으로 만들고 그 아래에서 스트림 라이터를 리브 오픈 인자 없이 만듭니다.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에서 W1의 유징 종료 시점에 fs까지 같이 닫혀버립니다. 그 다음 줄에서 fs.write를 호출하면 오브젝트 disposed exception이 나죠. 안전한 처리는 리브 오픈을 true로 명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파일 스트림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스트림 라이터를 매개 변수 생성자로 리브 오픈을 true로 받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W1의 유징이 끝나도 fs는 살아있어 다음 코드에서 fs.write를 호출할 수 있죠. 세 번째 함정은 read to end로 큰 파일을 통째에 읽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유징 스트림 리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 read to end를 호출하면 결국 read all 텍스트와 다를 게 없죠. 스트링 하나에 전체 파일이 담겨 OOM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큰 파일은 read line 루프 또는 read 스펜차 청크 단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플러시 누락 후 강제 종료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림 라이터를 만들고 세 번째 줄에서 라이트 라인으로 진행 중 메시지를 쓴 뒤 앱이 강제 종료되면 버퍼 안의 내용이 디스크에 안 적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처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중요한 진행 시점에 즉시 플러시를 호출하거나 다섯 번째 줄처럼 오토 플러시를 true 켜는 거죠. 둘 다 성능과 안전성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멀티스레드 안전성 오해입니다. 첫 번째 줄의 로그 컨커런틀리 어싱크 함수는 하나의 스트림 라이터를 두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출력이 섞이거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console.out은 싱크 텍스트 라이터로 감싸져 있어 안전하지만 직접 만든 스트림 라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처리는 텍스트 라이터 synchronised로 랩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트림 라이터를 만든 뒤 그 아래에서 텍스트 라이터 synchronized로 감싸 싱크 변수에 담습니다. 그러면 sync.writeline 호출이 RAG으로 보호되어 멀티스레드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죠. 또는 iLog 같은 전용 로거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C샵과 .NET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면 .NET 프레임워크 1.0부터 스트림 리더, 스트림 라이터가 도입됐고 .NET 4.5부터 리드라인 어싱크, 라이트라인 어싱크 같은 비동기 메서드가 추가됐습니다. .NET 코어 2.1부터 리드 스펜차와 라이트, 리드 온리 스펜차 같은 제로 얼로케이션 오버로드가 추가됐고 .NET 7부터 리드라인 어싱크,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는 오버로드와 iAsync 이뉴머러블 패턴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내 코어 2.1의 스팬 오버로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차 1024짜리 버퍼를 미리 잡고 그 아래에서 스트림 리더를 만든 뒤 네 번째 줄에서 리드 메서드에 버프.add 스팬을 넘깁니다. 한 줄당 3의 스트링을 만들지 않고 미리 잡아둔 차 배열에 직접 데이터를 채우는 방식이라 GC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핫패스에서 리드라인의 GC 부담을 줄이는 결정적 패턴이죠. 단내칠의 비동기 플러스 취소 토큰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유징 스트림 리더를 만들고 그 아래의 while 루프에서 리드라인 어싱크 캔슬레이션 토큰을 함께 넘깁니다. 디스크 i 어스 동안 스레드를 양보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취소하면 즉시 빠져나오죠. 서버나 UI 코드에서 가장 현대적인 패턴입니다. 이걸로 파트 11 5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패스 클래스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